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96년에서 97년까지 1년 동안 하버드에서 니만 펠로우 언론인 그 연수과정을 그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하버드 교내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그 벽에 하버드 출신으로서 전사한 사람들 명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람이 당시로 17명이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이었어요. 하버드 출신이니까 정말 죽지 않았으면 출세해가지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됐을 사람이었습니다. 17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연 인원으로 한국전에 약 180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 약 5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약 10만 명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라크전에 참전해서 죽은 미군이 약 5천 명입니다. 그 10배가 죽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된 미군의 희생이었습니다. 미군뿐만 아니죠. 우리 흔히 16개국 참전국이라고 합니다. 16개국 참전국. 미군에 가려서 이 16개국 참전국의 희생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16개 유엔국 그 참전국의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남의 나라가 공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젊은 이들을 보내서 죽게 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죽게 한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타일랜드,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16개국입니다. 그러면은 보낸 병력 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인원입니다. 이 교대를 하니까요. 미국이 180만 명, 정확하게는 178만 9천 명. 영연방, 영국이군요. 영국 5만 6천 명이 됩니다. 영국이. 그리고 호주 8,400명, 네덜란드 5,300명입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많아요. 2만 5천 명입니다. 뉴질랜드 3만 7천 명, 프랑스 3,400명, 뉴질랜드가 3,700명이군요. 프랑스가 3,400명, 필리핀 7,400명, 터키가 많습니다. 14,936명. 그 다음에 타일랜드 6,326명, 그리스 5,000명, 남아공 826명, 벨기에도 많아요. 3,500명입니다. 룩셈부르크, 이 작은 나라가 인구가 50만 밖에 안 되죠. 83명을 보냈습니다. 콜롬비아 5,100명 보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3,518명을 보냈습니다. 전사자 수를 보면은 이 순수 전사자입니다. 이 병들고 사고사를 빼고 미국은 3만 7천 명, 영국이 1,078명, 다음이 터키입니다. 741명, 캐나다 312명, 다음에 프랑스가 262명, 타일랜드 129명, 그리스가 많네요. 192명이 전사했습니다. 남아공 34명, 벨기에 99명, 룩셈부르크 2명, 콜롬비아 163명, 이디오피아 121명, 네덜란드 120명, 호주 339명. 이분들한테 우리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신세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신세를 갚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한 것은 한국이란 국토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자유를 지키자. 공산 독재 정권의 침략으로부터 갓 태어난 나라의 자유를 지키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분들이 흘린
피로서 지켜낸 것이죠. 이 참전 16개국의 기념비가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이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그 회랑이 있고 그 회랑에 전사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참전 16개국 그리고 한국군 전사자. 한국군 전사자의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6.25 전에 이미 8,824명이 전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기에 15만 2,279명이 전사했습니다. 월남전에서 4,77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에 이 천안함 도발, 간첩, 침투 이런 걸 합쳐서 4,712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통계에는 천안함 폭침 희생자, 전사자 46명이 포함 안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월남전 전사자 숫자하고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로 전사한 군인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25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합계 약 17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여기 물론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한 6만 명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30만 명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했다. 이 경찰관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사자가 이 많은 사단이 있습니다. 전사자가 많은 사단이. 전사자가 많은 사단. 이 군복무를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 8사단 근무하신 분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는 그 8사단 근무자한테는 특별히 박수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왜냐? 잘했어가 아니라 희생자가 많은 전사자가 많은 사단이니까 장렬하게 싸웠다는 것이죠. 8사단 전사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단 중에서 18,402명입니다. 6.25 중입니다. 6.25 중. 그 다음에 7사단입니다. 14,569명. 그 다음에 6사단입니다. 14,320명. 8, 7, 6 순으로 전사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사단, 7사단, 6사단이 바로 1950년 10월과 11월에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정면으로 받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거의 와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사자가 많습니다. 6사단은 조금 다릅니다. 6사단은 이게 춘천을 지키던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6.25 기습을 받고 춘천을 3일간이나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작전 계획이 흥크러져 버렸어요. 3일간이나 버티는 바람에 한강을 넘어서 서울을 남쪽에서 포위하겠다는 이 전략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사단이 춘천을 3일간 버텨냈기 때문에 한국전에서 버틸 수 있었다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세계사적 항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6사단. 그리고 3사단이 13,981명, 수도사단은 6.25뿐만 아니라 월남전에 맹호사단으로 참전했습니다. 수도사단 12,398명, 5사단 1,456명, 1사단 1,096명, 2사단 9,894명, 9사단 7,552명. 9사단은 월남전에도 참전했습니다. 11사단 5,561명, 12사단 1,587명, 기타 29,063명, 총 14만 7,9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25 전사자 이야기하면은 이 벤플리트 장군 아들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로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는 게 낙동강 교도보를 지킨 워커 중장이
자기 아들한테 훈장을 전해주러 가다가 1950년 12월 23일이죠. 한국군 육사단 트럭에 받쳐가지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팔군사령관이 벤프리트 장군이었는데, 벤프리트 장군 아들은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한국에 근무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부러 자원해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임무에 종사하다가 평양을 폭격하러 갔다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격추되었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무어 군단장이 여기서 또 전사를 했습니다. 마틴 연대장이 전사했습니다. 24사단장은 여기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이 인민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현상금 받으려고 나중에 포로교한테 돌아왔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장성 아들이, 미군입니다. 장성 아들이 13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0여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왜 이렇게 비율이 높으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후방에 근무하지 않겠다. 위험한 데 가서 싸우다가 그렇게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등과 번영,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 반미 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이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이 희생했다. 피로서. 그럼 사실 우리도 피로서 갚아야 되죠. 우리도 피로서 갚아야 됩니다. 이 자유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지키고 목숨을 건 행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피는 피로서 갚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